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에일리입니다. 파트 1 그리고 3 총평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및 강의는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파트 1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파트 1은 어떤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난이도 중, 그리고 파트 3는요, 중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파트 1부터 자세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파트 1은 총 6개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파트 1은 사람이 등장하느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느냐로 구별을 지으시면 됩니다. 우선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사진이 나왔던 것은 2개, 그리고 2인 이상의 사진은 3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물 풍경 그리고 실외로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1개의 사진으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크게 구별을 지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사진이더라도 주변의 사물이라던가 배경에도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또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를 잘 따라가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실수를 줄이고 파트 1을 다 맞출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파트 1은요, 필수 동사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선 손동작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손에 관련된 표현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손을 뻗다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reach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는 reach for를 쓸 수도 있고 당연히 그 가방 안이나 이런 데 안으로 넣을 때는 reach inside 이렇게 다양하게 전치사는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겠죠? 그래서 reach for를 쓸 수도 있고 inside 다른 전치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그때 상황별로 맞춰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꺼내다라는 동사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remove라는 애는 제거하다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제거하다도 쓸 수 있지만 저기에서 보는 여자가 무언가를 꺼내어 드는 거를 굳이 막 제거한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네, 꺼내다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remove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ake A out of B 혹은 take A from B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out of 혹은 from B에서 어디로부터 꺼내다. 얘를 take A out of B 해도 되고 아니면 뭘 쓸 수 있다고요? remove를 쓸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이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동작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뻗는 거 꺼내다도 나올 수 있는데 또 이 형태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건네주는 모습이 나오는 그럴 때 동사 핸드를 쓸 수 있어요. 핸드는 당연히 손이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건네주다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휴대폰을 건네주건 아니면 어떤 뭐 책을 건네주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저쪽 상대방을 향해서 뻗고 있으면 당연히 뭘 쓸 수 있다? 핸드를 쓸 수 있다. handing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핸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손동작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손인데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옮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럴 때 handle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한 명의 요리사가 무언가를 나르고 있죠. 이럴 때 handling a tray of dishes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handling. 그래서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 그죠? 음식이 담겨져 있는 트레이를 나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 handling a tray of dishes 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선 한 명의 요리사가 나르고 있다. 이렇게 옮기다 할 때 핸들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핸들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이 동사를 접목하여 문법 부분을 조금 건들고 갈 건데 파트 1에서 문법이라고 하면 사실 얘 빼면 정말 할 얘기가 없죠. 자, 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비빙 PP에 대해서 가볍게 점검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 파트 1의 정말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빙 PP는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사다리가 나오죠. A ladder is being carried. 무슨 뜻이에요? 사다리가 날아지고 있다. 그죠? 이 carry가 나르다 뜻이 있죠. 그래서 사다리가 날아지고 있다. 즉 누군가가 나르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뭐로 시작했어요? 사다리라는 사물주어로 시작했지만
아, 날라지고 있구나. 즉 사람이 나와서 무언가 일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걸 꼭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a ladder is being 요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셨어야 돼요. 자, 억양이 뚝 떨어지면서 얘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A ladder is being carried. 무슨 뜻이에요? 사다리가 날라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나와서 나르고 있어야겠죠. 그럼 쉽게 가려면 he's carrying a ladder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a ladder is being carried 라고 해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얘를 기억을 해두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사람이 있는 데서만 나오느냐? 당연히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도 간혹 오답으로 자주 숨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밑에 보면 테이블이 예쁘게 차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없죠? 가볼게요. Tables have been set indoors 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 실내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A. Tables are being set indoors. 무슨 뜻이에요? 테이블이 실내에서 차려지고 있다. 그럼 누가 나와서? 그렇죠. 누군가 나와갖고 테이블을 예쁘게 차리는 동작이 보여야겠죠. 비빙 PP는 이렇게 사람이 있건 없건 출제가 되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Tables have been set. 이렇게 읽으면 have been 너무나 빠르게 후루룩 정말 잘 안 들릴 정도로 훅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the tables have been set. 아,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 라고 편안하게 보면 되는데 tables are being set. 제가 약간 오버해서 길게 읽었지만 분명히 억양이 뚝 떨어지는 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Tables are being set. 그럼 테이블이 차려지고 있다. 그러면 테이블이 차려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거. 똑같이 테이블로 시작하고 set으로 끝나더라도 비빙 PP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답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잘 지을 줄 알아야 다음 예쁜 정답을 맞이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비빙 PP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파트 1에서 하는구나. 얘만 잘 기억해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때 훨씬 나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요 힘을 다시 한번 꼭 기르시길 바라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중상. 자, 우선 왜 중상이라고 했는지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파트 3는 처음에 쉬었다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좀 한꺼번에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이 확 들어가면 여러분이 상당히 난이도를 높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또 그래픽 문제가 되게 간단한 형태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나왔고 그걸 여러 개를 또 굳이 다 언급을 해갖고 그게 또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지만 항상 파트 3의 기준은 문제 푸는 방법과 자주 나오는 내용을 탄탄하게 잡고 가면 분명히 앞부분이 어렵건 뭐 중간이 쉬었다가 뭐 마지막에 또 어려워졌건 아니면 앞에서 쉬었다가 뒤에가 어려워졌건 전혀 상관없이 나는 페이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평소에 문제 푸는 방식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그대로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파트 3가 어떤 식으로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자신 있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힘이 바로 이 paraphrasing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즉 내가 들었는데 그 단어를 난 분명히 들었는데 보고 고를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보고 골라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고르려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겠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으로 call이라는 동사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전화하다라는 표현을 굳이 call이라고 그대로 써주지 않고 가장 많이 바꿔서 쓰는 애가 바로 이 contact이라는 애예요. 연락하다죠. 자, call이니까 전화해서 연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call을 들으면 분명히 보기에서 contact이 있다면 얘도 꼭 신경 써서 잡아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친한 애예요. call은 contact으로 100% 바뀔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또 fill out 이라는 거는 이 서류 작성 얘기할 때 정말 자주 나와요. 그죠? 우리 서류 작성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서류들을 작성할 때 채워나간다는 개념으로 fill out을 쓸 수 있어요. fill out. 자, fill out the form.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로 맨날 바뀌어서 나와요? complete the form 이라고 자주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fill out은 complete로 자주 바뀌는데 사실 fill out만 complete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조금 나쁜 애예요. 네, 양다리를 걸쳐요. 다른 애랑도 짝꿍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애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finish죠. 자, 무언가 일을 마치다 할 때 finish something이 나오면 분명히 또 보기에 complete something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fit out something, complete something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fit out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마치다 할 때 finish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완성하다의 개념에 complete로 바꿔 쓸 수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게시물을 올려놓는 거. 우리 흔히 잘 쓰는 표현이죠.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게시하다라는 표현을 post라는 동사를 주로 쓰죠. 자, post를 대신 뭐로도 쓸 수 있다? put up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게시해 놓을 때 put up. 이거는 파트 1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표현 알아두세요. post가 put up. put up이 post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애들을 당연히 지금 딱 이번에만 말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동사가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는구나. 아니면 이런 명사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구나를 자주 연습을 해두시면 분명히 훨씬 푸는 속도가 생길 거예요.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서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듣고 답을 골라내는 힘이 훨씬 예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사업체 혹은 사업자 명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훨씬 또 답 고를 때 유리하겠죠.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찾으면 이런 애들이 좀 약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뭘 듣긴 들었는데. 특히 첫 번째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자, 사업체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나? 혹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에서 대부분 앞에서 단서를 주기도 하지만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후반부까지도 단서를 여기저기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느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나중에도 여기저기 단서를 통해서 답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에 위치한다면 엄청 중요한 꿀팁. 이게 1번에 위치한다면 바로 앞에서 먼저 골라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풀고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겨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바로 풀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들어보니까 아니면 전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얘는 어디에서 일하는 것 같고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보기들에 좀 익숙해지셔야겠죠. 자, 대표적으로 real estate 상당히 좋아하는 애죠. 부동산 얘기. 부동산 얘기는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집에 관련된 건데 이 집을 사고, 팔고, 임대하고 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업체를 뭐라고 한다? Real Estate Agency라고 하고요. 그 관련한 사람을 Real Estate Agen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업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해서 Real Estate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파트 3나 4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gency, Real Estate, 부동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cater라는 동사인데 cater가 동사예요. 거기에 뭐가 더 붙은 거예요? ER이 붙어서 cater라고 읽어요. 발음 상당히 어렵죠? 한번 읽어볼까요? cater. 어렵죠? ER이 붙여서 상당히 어려워요. caterer, 케이터링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케이터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케이터링. 뭐 출장으로 뷔페해주고 그런 업체를 얘기할 때 cater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caterer가 출장 연회를 해주는 업체 혹은 업자를 얘기할 때 caterer를 씁니다.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음식 준비해주고 이번 파티에 뭐 100명이 오기로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50명이 온대. 그래? 그러면 스테이크를 한 50인분은 더 준비해야겠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간다 하면 당연히 누구를 골라야 돼요? 이 사람은 caterer 혹은 이 업체는 어디라고요? caterer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음식 얘기를 꼭 레스토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레스토랑과 구별하셔야 돼요. 레스토랑은 직접 우리가 가서 먹는 거고 케이터링을 해준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와서 차려주는 개념이라고 구별하시면 편하겠죠. 자, caterer 기억해 두시고 manufacturer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manufacture는 말 그대로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죠? 뭐 가구도 좋고 가전제품도 좋고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를 manufacturer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 또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건 software developer.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어플 같은 거겠죠. 휴대폰 어플을 만들어내고 우리 해커스 토익 어플을 만들고 그죠? 이런 인강 어플을 만들고 이런 업체가 software developer랑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플이 조금 쓰다 보니까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랑 의논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어디랑 연락을 해야 돼요? software developer랑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좀 알고 있으면 보는 눈이 훨씬 편해지고 듣는 것도 덩달아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우선 조금 더 주의 깊게 아니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제는요. 파트 3의 신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 파악하기 문제 조금 다루기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볼 거고 시각자료 문제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시각자료 문제는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써있는 문제로 3개 그리고 의도 파악하기는 2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확인을 해볼 의도 파악하기는 제가 준비한 거는 팁을 먼저 알려드리고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의도 파악하기의 풀이법 우선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에 따옴표 그러니까 거기에 인용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앞부분부터 당연히 전체 흐름 주제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물어봤던 문제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걸 잘 잡고 가신 상태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을 잡고 그 다음 인용어구 그러니까 따옴표가 나오는 직전과 후 직전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잡지 못하면 이 따옴표가 나왔을 때 은근히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들었음에도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우선 넘어가지 말고 뒤에 한마디 더 흘리는 거. 딱 한 문장을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항상 이 인용어구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 1번에 있을 수도 있고 2번에 위치할 수도 있고 3번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문제지를 보면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특히나 3번에 있으면 쉬운데 1번이나 2번에 있을 경우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들어봐야 되고 다음 문제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조바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선 그 조바심은 어디까지만 딱 가지시면 되냐면 딱 듣는 순간 잡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뒤에 딱 한 문장만 더 듣고 이제 여기까지야 끝. 더 이상 나한테 기회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유리해요. 이 따옴표 문제는 생각보다 인용어구 문제는 어려워요. 그죠? 속뜻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남들도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다음 문제 놓치지 말고 다음 문제를 훨씬 예쁘게 잘 푸시는 게 여러분 점수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어떤 식의 내용이 자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예가 나올 수 있어요. 남자가 일찍 오늘은 좀 퇴근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제가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선 앞의 내용을 들었어야 요걸 연결질 수 있어요. 딱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딱 봤을 때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는 건가 말아도 된다는 건가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좀 빨리 가도 되겠다라는 걸 물어봤다면 당연히 빨리 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가도 좋아 라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는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또 일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연장 근무를 하고 싶은데요. 그죠? 그러면 초과수당도 나오고 좋으니까 그런 요청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당연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